일기 신도시는 신축의 목마른 동네입니다. 매수자의 입장에서는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필터링을 해서 보면요 좋은 아파트들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일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8.16 대책에서 일기 신도시는 2024년까지 재정비 계획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분명히 총선에 대한 정치적 활용도의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분당의 집주인들은 화가 나죠. 신속하게 하기로 해놓고는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집을 가진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기대 심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 정치적인 공세도 있었어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는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공약 파기 수준으로 갔지만은 우리 경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방향으로 이 컨셉을 정치적인 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약 후퇴 분노에 놀란 대통령실은 일기 신도시 빨리 진행했다고 태세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태세 전환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게 그거예요. 9월부터 용역을 발주를 하겠다. 그리고 그 용역을 발주하는데 1년 6개월 정도 9월부터 시작하면 걸리고 1년 6개월 만에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거는 정말 빠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좀 고생은 있겠지만 1년 6개월이면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좀 빠르긴 하지만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는 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면은 할 수 있는 가능한 뭐 적정하게 가능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이 놀랍게도 3월 달에 최종 보고를 목표로 잡고 있는 거는 정치공학이 되게 많이 가미가 돼 있는 거고 정치적 해석으로 제가 이렇게 또 내피셜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아무튼 이 대통령실에 놀랐고 원희룡 장관도 놀랐죠. 재정비 공약 파기 주장은 거짓말. 이거는 뭐 누구한테 왜 거짓말했냐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타겟으로 해서 말한 거겠죠. 그래서 무책임한 선동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일기 신도시는 변함이 없었고 이 일기 신도의 공약은 처음부터 공급이 아니다. 기반 구축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도 있고 항변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 공약은 처음부터 공급이 아닌 기반 구축이었다. 오늘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약집을 보면은 공약집에 일기 신도시의 양질의 주택 10만 호 공급 기반 구축이라고 했지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죠. 정부의 플랜에 실망하고 실질적으로 뭐 100% 이것 때문에 신도시 일기 신도시 호가가 1억이 빠진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거래 상황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가격들의 호가들은 좀 실망 매물들이 이제 호가를 좀 낮추는 경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선 일기 신도시는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신축이 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지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근데 거꾸로요. 매수자 입장에서는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는 본질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사업성은 높지만은 시간이 긴 재건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업성이 좀 떨어지지만 이미 진행이 되려고 하는 빠른 리모델링을 선택하실 것인가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결국은 신축으로 나오는 거고 일기 신도시는 신축의 목마른 동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투자는요. 리모델링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이 결과론적으로 늦게 나오면요. 그 늦게 나온 것만큼의 시간적인 기회비용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안 됐네? 그럼 두 가지 관점으로 가야죠. 첫 번째 관점은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지연됐지만은 본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생애 주기상 내가 좀 뭐 오랫동안 가지고 있겠다 싶으면은 사도 괜찮아요. 근데 거꾸로 수익률 측면이나 시간을 아끼는 투자에서는요. 오히려 리모델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불안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불안했죠.
결과가 있기 전에는. 하지만은 지금 많은 건설사에서 리모델링에 집중을 하고 있고, 플러스 지금 리모델링 자체가 결과로 나온 데가 꽤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속도전에서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리모델링은 평균 8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은요 12년 이상 걸려요. 길게는 20년 걸리는 거 있죠. 음마 아파트는 지금 얼마나 된 겁니까? 그리고 일기 신도시는 정치적인 문제로 일시적인 입지적 불안이 존재는 할 수 있지만요, 수요층이 두터운 입지와 물건이 많습니다. 남들이 실망할 때 더 깊게 눈여겨보아야 할 물건들 지금 고민해 보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분당은 되게 비싸지 않느냐? 예, 비싸죠. 그러면 우리는 일기 신도시를 어떻게 집중해야 되냐면요, 일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있습니다. 뭐 일산이 164로 가장 낮아요. 재건축을 하면 사업성이 가장 좋은데요. 분당 같은 경우는 184%입니다. 용적률이. 거기는 두 번째로 좋은 거예요. 평촌이 205% 정도 됩니다. 3분도 205%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는 226%로 부천이 가장 사업성이 안 나오는 재건축 물건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난 돈이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갈까? 우선은 사업성이 좋은 물건으로 간다면은 내가 돈의 여력이 있으면요 분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분당은 상급지로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일산은 사업성도 사업성이지만 그것 때문에 진보의 어떤 역할로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에 맞게 이렇게 접근을 뭐 재건축으로 길게 보고 가도 상관없고요. 결국은 평촌이나 삼본이나 중동 같은 경우는요 좀 물건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제 대지 지분이 많거나 용적률이 낮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들을 선택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이 아니라도 리모델링이 진행이 빨리 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항상 정리를 해놓거든요. 아파트 이름들 다 뺐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일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조례상 용적률이 250%, 3종이면 250%였는데 300%까지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 이 범위 안에서 이제 사용한 용적률을 빼면 가용 용적률이 나오고 대지 지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를 계산해서 지금 제가 아파트는 일부러 숨겼습니다. 혹시나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정리해서 필터링을 해서 보면요 좋은 아파트들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나온 입지에서 영구 임대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뭐 이런 거 한번 살펴보고, 이 대지 지분의 평균 대지 지분 중에서 뭐 소형 평수랑 대형 평수가 많이 섞여 있는지 이런 거 보면서 순서를 정해 가지고 그 입지 가치의 그 인프라랑 복합적으로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사실은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분당도 사실은 대지 지분 아직까지 용적률이 이거는 3종에서는 250%로 바뀌지 않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지 지분들이 꽤 많은 데가 많습니다. 평균 대지 지분들이 15평 이상이 되는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요, 뭐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죠. 거기에서 나한테 맞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조례상 용적률이 어떻게 되고 사용한 용적률, 그럼 여기 얼마의 용적률이 남아 있는지, 대지 지분이 얼마인지, 뭐 노후도가 어떻게 되는지,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엑셀로 필터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객관적인 사실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정성적인 걸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입지를 찾을 수 있거든요. 뭐 지금 재건축에 대한 부분 얘기했는데 리모델링도 뭐 이렇게 지금 진행된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뭐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제가 말했던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기 신도시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싼 데도 있어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분당 같은 경우도 투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한솔주공 5단지 이런 데 봐요. 비싸잖아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굉장히 낮고 속도는 빠른데 매매가가 비싸요. 이런 거는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돈을 번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한솔주공이 유명한 게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서 그러는데 입지적으로는 느티마을 쪽이 뭐 단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훨씬 더 좋고 빨라요. 근데 여기도 지금 투자하기 좀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금이 1억대인데
매매가가 막 십몇억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투자로서는 메리트는 없지만은 그런 것만 보고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아니거든요. 돈이 5억 미만으로 들어간 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그 입지가 뭐 서울에 비해서 안 좋은데 왜 그런 데를 들어가라고 하느냐. 서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진보한 데를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익률을 보니까 강남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데가 있던데? 예, 맞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강북에도 그렇고. 그러면 수익률이 좋으면 강남에 안 들어가고 이런 데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게 상황이 이렇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이 30억이 있어요. 40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경기도에 입지적으로 서울보다 훨씬 강남보다 떨어진 데를 투자할까요? 아닙니다. 수익률이 아닌 수익의 규모는 강남이 훨씬 큽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안전한 자산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돈이 조금 부족하면은 그 부족한 내에서 나만의 강남을 찾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보한 데를 찾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분일수록 수익률에 집중하는 게 더 필요하죠. 상황이 달라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데 수익률 자체만으로 보고 뭐 그러면은 강남보다 이런 데만 투자해야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건요, 기준을 좀 세우시고 이런 일개 신도시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